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진실에 눈을 떴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여론이 전쟁 찬성 여론을 완전히 꺾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말 러시아에서 전쟁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57%의 러시아인이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답변했고 36%가 전쟁 지속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원치 않게 된 것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원령으로 강제로 끌려간 수십만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증거로 10월 30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 9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하루 새에 러시아 청년 950명이 세상을 뜬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전황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목적 없이 끌려온 러시아 청년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공포에 덜덜 떨면서 참혹한 전장 안에서 그저 우크라이나의 좋은 표적 신세밖에 안 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11월 1일 현재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7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사와 사상자의 비율인 1대3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 전사상자의 수가 거의 3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육군 전력의 3분의 2가 소실된 것입니다. 그나마 러시아의 엉터리 의료체계 때문에 전사자와 사상자의 비율이 1대2로 줄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고려하면 통계상 21만 6천 명 정도로 사상자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전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교전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신을 믿지 않고 동성애와 나치즘에 절여져 타락한 우크라이나가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적하는 비사탄화 전쟁을 선포했고 대다수가 이슬람인 카프카스 산맥에서는 성전을 뜻하는 지하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인들조차 이 황당한 전쟁 명분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자 푸틴의 부하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세균병기를 살포하려 한다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떠들며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추잡하게 전쟁을 해야 하는 건가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최신 전황과 더불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선전선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0월 31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최전선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바토베 인근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바토베 시내에 접근조차 못했다며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스바토베시 인근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지도입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 중인 방향인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는 방향보다 스바토베 시내의 지대가 낮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토베 교회를 완전히 점령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언덕에서 언덕 아래 스바토베 시내를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격포와 야시경만 있어도 스바토베 시내의 러시아군을 정밀타격해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스바토베를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스바토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스바토베 동쪽의 언덕을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러시아군은 방어에 실패한 데다 반격을 가할 병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가 11월 중으로 스바토베를 함락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바토베가 함락된 뒤의 전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11월 1일 현재 양군의 배치를 바탕으로 스바토베 함락 이후의 전황을 꾸며봤습니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첫째, 스바토베가 함락되면 루안스크 북부는 무주공산이 됩니다. 스바토베에서 약 50km 떨어진 스타빌로스크까지 언덕, 강 등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방해할 자연방어선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방어에 적합한 시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바토베 함락과 동시에 스타빌로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시작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스타빌로스크가 위협받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맹공을 펼친다면 크레미나 역시 위험합니다. 스바토베가 무너지면 사실상 세 방향에서 가해질 우크라이나의 포위 공세를 견뎌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러시아군에는 이 전장에 있는 군에 보급할 방법이 전무해집니다.
일단 도로 보급이 싹 끊깁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스바토베를 거쳐 크레미나로 제공되던 보급이 끊기는 것은 당연하고, 크레미나와 가장 가까운 러시아의 거점인 루비조네와 크레미나를 잇는 다리는 이미 4월경에 루비조네를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스바토베가 함락되면 크레미나 역시 무너집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무너지면서 북부 루안스크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됩니다. 바로 스타빌로스크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바토베가 함락된다면 스타빌로스크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공세에 맞서야 합니다. 이런 맹공을 가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당연히 지킬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러시아군이 격전 끝에 점령한 세베로도네츠크로 가는 보급이 차단됩니다. 즉 크레미나처럼 삼면포위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빌로스크마저 탈환한 뒤 루안스크시 북쪽을 공격한다면 그나마 있는 루안스크 세베르도네츠크 보급로마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스타빌로스크가 무너지는 순간 9월 이지움과 리만에서처럼 포위선 멸당하거나 세베르도네츠크 후방의 숲을 통해 모든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은 거짓골로 도망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이 스바토베를 탈환한다면 러시아군은 1개월 내외 짧은 시간 안에 지난 8개월 동안 겨우 획득했던 루안스크 북부의 점령지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안스크시를 중심으로 성립된 러시아의 괴뢰국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LNR의 수도 루안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도 도네츠크 외곽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정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해가 가기 전에 LNR과 DPR의 수도로 우크라이나 보병이 진입해 탈환전을 시작할 겁니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인데요. 아직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던 4에서 5월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던 승리에 대해 알아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 5월 러시아의 방송사에서 내보낸 지도입니다. 색깔로 전쟁의 결과를 표현한 건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까지 합병해야 이겼다고 볼 수 있고, 주황색 영토까지 점령한다면 아쉽지만 승리이며, 빨간색은 참패, 검은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참패를 뜻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 러시아군은 남쪽에서는 주황색 영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빨강색 영역에서 전투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바토베가 함락된다면 검은색 영역까지 밀려날 게 확실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확실한 영토라고 생각해 지도에 집어넣지 않은 크림반도 역시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게 거의 분명한 상황입니다. 즉 11월 공세로 인해 러시아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악의 참패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러시아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비사타나 전쟁과 지하드입니다. 먼저 비사타나 전쟁은 러시아의 선동가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전쟁 명분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성애와 나치즘에 빠져 타락한 정교회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성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지금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00년대도 아니고 이걸 전쟁 명분이라고 내세운다는 게 참 한심하게 그지없는데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현재의 러시아 상황이 그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절박하다는 방증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러시아 지휘부는 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군인이 촬영했다는 우크라이나 가옥의 모습입니다. 큼지막한 나치 깃발이 눈에 확 띄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이런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동성애와 나치즘에 빠졌다는 주장을 믿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들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된 게 사실 나치는 동성애를 아주 혐오합니다. 1934년 히틀러가 나치 당내에서 자신을 맞설 만큼 세력이 컸던 돌격대장 에른스트렘을 숙청한 명분이 동성애였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러시아인들이 주장하는 비사탄화는 처음부터 전쟁 패배에 패닉에 빠진 러시아 지휘부에 글러먹은 헛소리란 뜻입니다. 하지만 뻔뻔한 러시아 정치인들은 이 헛소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체첸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는 최근 지하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하드는 영적 전쟁을 뜻하는 이슬람어로 현대에 들어서는 종교적 명분에 근거한 전쟁이나 테러를 정당화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람잔 카디로프는 무슬림의 비중이 높은 카프카스 산맥의 자치공화국들에게 이슬람을 욕보인 우크라이나를 징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싸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까지 카프카스의 종교적 박해를 가한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800년대 러시아 제국은 카프카스를 정복한 뒤 현지 주민들에게 정교회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1900년대 들어선 소련은 종교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1994년 12월 11일부터 1996년 8월 31일까지 이어진 체첸 전쟁은 이슬람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독립전쟁임에도 이슬람과 정교회 기독교의 종교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차 체첸 전쟁에서 푸틴에게 굴복한 카디로도 성전에서 이슬람을 배신하고 러시아에 빌붙은 역적 취급을 당해왔는데요. 그런 카디로프가 지하들을 하자고 떠드니 현지 주민들로서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은 카디로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사타나 전쟁이라는 되도 않는 헛소리를 밀어주고 있는 러시아 정부 역시 자신들이 헛소리를 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억지 명분을 만들며 전쟁을 이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래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다수 러시아인이 이 전쟁이 실패했으며 한시라도 빨리 평화협상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푸틴 정권을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직도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나토 때문이며 자신들이 나토에 맞서 일으킨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 7만 이상의 러시아 청년이 우크라이나들 판에 흩뿌려지고 수십만 청년들이 불구가 된 것이 러시아인들의 허황된 제국주의적 탐욕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자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심리적 약점을 러시아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사탄의 씨였고 나치를 믿으며 동성애로 타락한 정신 나간 국가라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게 당연했다며 국민들이 전쟁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미 합리화에 빠진 러시아인들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내뱉는 헛소리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패전을 설욕하겠다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러시아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이유를 다른 이유에서 찾아 합리화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현상을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만델라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써 개인의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소통의 단절과 정보 왜곡 등으로 널리 퍼지게 된 사회적 착각을 일컫는 말인데 그만큼 현재 러시아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디 러시아인들이 어리석은 망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실을 보고 잘못을 뉘우쳐 이 끔찍한 전쟁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